사람들이 너무 급해요. 보통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안 나오면 몰라. 이런 게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미 나왔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그렇게 빨리 소강되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보고 또 이렇게 반등을 하게 되면 바로 이제 반등할 줄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V자가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어떻게 봐야 되냐. 좋으나 싫으나 이 빔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조정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앞으로 나올 무빙에 따라서 그게 한두 달이 될지 아니면 3, 4개월이 될지 아니면은 1년이 될지 이게 관건인 거지. 어쨌든 간 지금은 이제 뭐다?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빨리 소강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반등된다고 포물을 느끼고 막 매수하고 그러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상에 100%는 없다고 뭐 갑자기 불장이 시작될 수도 있겠죠.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럴 수도 있어.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근데 여태까지 그런 적이 없었던 그렇게 희박한 확률에 도박을 걸기에는 너무 무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야기에 앞서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빔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는 V자 반등을 했다. 그래서 이제 V자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금 현재 보이는 차트는 일봉상 차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빔이 언제 나왔죠? 20년도 3월 12일에 코로나 빔이 발생이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들 꼬리라고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어때요? 꼬리는 아주 조금 달렸어요. 조금.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 꼬리를 채우는 무빙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거 자체가 일단 지금이랑 달라. 똑같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때가 코로나 빔.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게요. 지금 똑같은 일봉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 완전 다르죠? 꼬리가 이렇게 달렸고 해소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부터가 일단은 다르다. 꼬리를 체크하러 가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그거부터 다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락에 대한 범위가 다르죠. 물론 이때는 가벼운 것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얼마나 쏟았죠? 약 50% 정도 쏟았습니다. 근데 지난번 비트코인이 조정이 나온 거는 막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40% 이렇게 쏟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16%, 17% 정도? 그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에 따라서 알트들이 심하게 반응을 했던 거죠. 이런 부분도 같을 수가 없다. 자, 좋아요. 어쨌든 이제 알트들이 심하게 반응을 했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별로 쏟지 않았더라도 지금 어쨌든 가격이 무겁고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빅숏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다음을 볼게요. 그 다음을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코로나 빔 때도 쏟았다가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죠. 여기가 정상적인 가격이었다고 치면은 정상 가격으로 올라오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죠? 약 55일 정도. 거의 2달이잖아. 2달. 2달에 걸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회복해야 되는 그런 것도 필요했다. 언제나 필요하다. 언제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더 쏟지 않더라도 원래의 가격대로 회복하는 데까지만 2달이 걸린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아시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원래의 가격을 회복을 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불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땠어요? 길게 횡보하는 기간을 또 가졌죠. 이런 식으로. 그게 약 88일이에요. 아시겠나요?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 데이터를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코로나 빔은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에요. 코로나 빔. 아니 그렇게 따지면 얼마 전에 뭐 관세 빔, 무슨 뭐 히토류 빔 이런 것도 특수한 상황 아니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왜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냐? 간단해요. 일단 코로나는 세계 위기예요. 세계 위기, 공동 위기, 그쵸? 뭐 음모였다, 뭐였다 이런 거를 제외하고 그 당시를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면 어쨌든 결국에는 세계 위기였어. 공동적인 세계 위기. 그렇기 때문에 세계인이 으쌰으쌰해서 다 같이 이겨내자 이런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누군가 뭐 대립하는 관계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라 다 같이 으쌰으쌰해서 인류를 지켜내자 약간 이런 상황이었어. 어벤져스 같은 상황이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관광지도 통제가 되고 전 나라가 항공에 대해서도 통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겨내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 덕분에 어땠어요? 관광지도 깨끗해졌잖아. 지저분했던 관광지도. 이제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수했던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일반적인 경제 상황이죠. 예를 들어 뭐 이런 대립 관계가 존재하잖아. 뭐 전쟁 중인 국가도 있고 대립 중인 그런 국가도 있고, 이런 게 이제 세계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도 포함을 해서 계속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다. 항상 반복됐던 경제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라이벌 구도가 있다는 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잖아. 미국에서 올리려고 해도 중국에서 던질 수 있는 거고, 중국에서 올리려고 해도 미국에서 던질 수도 있는 거. 이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으쌰으쌰했던 코로나 때하고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코로나 때는 요렇게 크게 보면 마치 V자 반등을 한 것처럼 연출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코인뿐만 아니라 뭐 나스닥, 뭐 코스피 이런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어떠냐면 이 빅숏이 나온 다음에 이렇게 된 적은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거를 고려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좋으나 싫으나 어쨌든 간에 큰 빔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소강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